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에서 이제 오일 트레이딩, 오일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피디셔리 컴퍼니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왜 여러분들이 이 오일 사업에 자꾸 실패를 하는가, 넘어지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그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오일을 중동을 떠나서 이 중앙아시아나 러시아나 이쪽 이제 아시아 쪽에는, 취약하잖아요. 뭐 러시아도 따지고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또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에 다 취약하니까 이들 리파이너들이 피듀셔리 에이전트를 두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가 수출하는 석유 물량에 대해서 SBC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수출해서 돈을 먼저 만들어 보내라. 이러한 요점에 그 피듀셔리 에이전트 계약을 해요. 나이지리아 NNPC도 마찬가지죠. 뭐 거의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피듀셔리 에이전트를 계약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리파이너리가 계약서를 할 때 이제 LC를 받는 어카운트를 이제 피듀셔리 컴퍼니로 정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일 사업에 실패를 하고 자꾸 홀딩이 되고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계약서에 나와 있는 LC를 받는 리시빙 뱅크의 어카운트 홀더를 체크하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피듀시리 컴퍼니에 LC를 보냈는데 제대로 리파이너가 이행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이 법적인 분쟁이 나게 되면요, 리파이너리와 피디셔리 나눠져 있어요. 이 피듀셔리 컴퍼니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 자기들이 LC를 받았고 자기들이 또 리파이너리와 그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리파이너리하고 세일즈 퍼추에이스 어그리먼트를 할 때에는 반드시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리파이너리라고 한다, 정유사하고 한다 그러면 이 정유사가 피듀셔리 컴퍼니를 어느 나라에 어느 은행에 쓰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체크하셔가지고 그 피듀셔리 컴퍼니 홀더 컴퍼니나 홀더, 그러니까 그 하나의 CEO를 만나가지고 이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 문제는 이제 이 오일의 거래상에 있어가지고 문제는 크게 빗나가지 않죠. 근데 모든 대다수의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리파이너하고 계약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유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정유회사가 그 계약서에 제시하여 준 어카운트에 LC를 보내면 된다. 이런 이제 물론 보내면 되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이 피듀셔리 컴퍼니가 제대로 움직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여러분에게 이제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지리아의 NNPC 같은 경우에 이제 BLCO를 보통 200만 배럴 한 1억 불, 한 1억 2천만 불 정도의 SBC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피듀셔리 어카운트를 뭐 과거에는 중국 상하이 어느 은행이다, 또 유럽의 어느 은행이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피듀셔리 컴퍼니들이 그 LC를 받게 되면은 이 LC를 그대로 트랜스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캐피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피듀셔리 컴퍼니가. 그래서 이 피듀셔리 컴퍼니가 그 LC에 20% 내지 30%의 금액을 먼저 만들어서 리파이너리를 보내준다든지, 또 BLCO 같은 경우에는 NNPC에 보내줘서 먼저 얼로케이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차츰 이제 돈을 정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PDC 컴퍼니를 체크하는 것도
이 오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리파이너를 체크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 무역 거래를 하는 회사들이 보면은 이 피드스리 컴퍼니, LC를 받는 컴퍼니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요. 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NNPC 같은 경우는 피드스리 컴퍼니를 두게 되면은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갱신을 하잖아요. 그럼 그 갱신을 할 때 다시 피드스리의 재인정을 받는 컴퍼니도 있지만 또 없는 컴퍼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드스리 컴퍼니의 재인정이 안 된 컴퍼니가 지난날 가지고 있던 피드스리 어그리먼트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대로 거래를 할 경우에 물론 사고가 안 나면 괜찮지만은 LC 사고가 났을 경우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피드스리 컴퍼니 리파이너리가 정해주더라도 그 리파이너리가 정해준 피드스리 컴퍼니가 리파이너리 컨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국가에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꼭 짚어가지고 체크를 하고 의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리파이너리의 리프레젠터티브한테 또 제너럴 매니저한테, 제너럴 디렉터한테 인콰이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갖고 오기 위해서 리파이너리하고 계약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중요하다고 봐도 돼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SP에 나타나 있는 피드스리 컴퍼니의 대표를 만난다든지 여기 이 은행에 대한 또 분석이라든지 이 어카운트 분석을 정확히 하고 난 뒤에 안심이 될 때 이 LC를 보내줘야지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한다. 이제 그런 말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정치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야당이 뭐 혁신을 한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지만 그 혁신위원 하나 한 사람의 면모가 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훈련이나 당에 대해서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는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혁신위원회를 꾸린 어떤 보수의 의도대로 따라가면서 도리어 망신을 당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름을 가져오는 그 기름을 가져올 때 스펙을 체크하고 여름의 온도가 얼마다 겨울의 온도가 얼마다 이 체크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SP에 나타나 있는 피드스리 컴퍼니의 디테일을 여러분의 손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리파이너리가 막연하게 뭐 제대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리파이너리가 카자흐스탄이다 뭐 카자흐스탄이 자기들 내셔널 뱅크에 받는다든지 자기들이 카자흐스탄 안에 은행에 받는 문제는 달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리파이너리가 그 피드스리 컴퍼니하고 어그리먼트를 합니다. 에이전트 어그리먼트를. 여러분은 그 어그리먼트 내용을 모르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는 리파이너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 피드스리 컴퍼니가 책임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가지고 잘 이것을 염두에 두고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드스리 컴퍼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